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어떤 거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가끔 보면요,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라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아니면 잘난 체 할 데가 없어서요. 예. 네, 제가 AI 하고 났더니 그 중반에 또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제가 우리나라 회계사 확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이 주식이 대폭락했어요. 미국에. 네. 미국의 클라우드 코워크라는 AI가 개발이 됐는데 그거는 앱을 만드는 AI입니다. 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 컴퓨터 폴더를 지정하고 이 안에 있는 장부 다 해서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해줘 쭉. 그래서 미국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개발되고 있어요. 이제 점점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결론이 우리가 할 일? 그리고 전문성이에요. 네, 전문성. 그리고 아니요, 분배할 정보 뽑자고. 분배할 정보. 네, 분배할 정보. 예, 두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전문가, 분배할 정보. 자, 오늘도 고구마 제로입니다. 보셨죠? 오늘 인문학 강의. 예, 공부합시다 시리즈. 국회와 국회의원입니다. 아니요, 답답하지 않아요. 공부입니다. 공부. 네. 공부 재밌잖아요. 자, 국회 뭐 하는 곳입니까? 좋아요. 먼저 국가 단위의 의회입니다. 국가 단위의 의회.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의회가 뭡니까? 반상회입니다. 옛날에 많이 했죠, 반상회? 요즘엔 거의 안 하죠. 옛날에 반상회가 가장 작은 단위의 의회고 제일 큰 의회가 국회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대표를 구성한 입법기관입니다. 입법. 또 다르게 행정부, 사법부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국가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이게 국회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이 국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이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 대한민국 원년 10월 11일 중화민국 상해법계 합의로 321호라고 써있었던 거예요. 이 건물이 임시정부 청사예요. 예. 대한민국 원년이면 몇 년일까요? 19년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건국절 하는 새끼들은 다 입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임시정부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보세요. 태극기 달려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법계입니다. 법계는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조차지라고 아시면 조차지? 우리도 재물포감이 있어요. 조차지가 뭐냐면요, 옛날에 뭐 중국 조차지 그러면 그 지역은 차이나타운으로 묶여서 중국 대사관이 있고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걸 중국 조차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전체를 중국령으로 봐줘요.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대사관만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조차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 법계가 바로 중국에 있는 프랑스 조차지예요. 프랑스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왜 프랑스령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야 일본 놈들이 잘 못 건드리니까. 그래서 이 상해 안에서도 몇 번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는 임시정부만 기억하잖아요. 다시 배워야 합니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에서 각 6명씩. 그리고 황해도, 강원도는 인구가 적으니까 각 3명씩. 그리고 중국, 소련, 미국도 우리 교민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 각 3명씩. 총 51명을 뽑아서 최초로 만든 게 바로 임시의정원이에요. 임시의정원. 여러분, 임시정부를 먼저 만들지 않았어요. 임시의정원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 의정원이 바로 국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우리나라 사람들도 뽑았지만 중국 교민, 소련 교민, 미국 교민도 뽑았죠. 왜요? 그들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중국인 부정선거니 해외 교민을 투표하면 안 된다니 그 새끼들도 또 입을 찢어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대는 꼬매면 되겠네. 예. 우리나라는요, 임시정부 전에 임시국회, 임시의정원을 만들면서도 해외 교민들의 대표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인구 30만당 1명씩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호를 이 임시의정원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국호를. 그리고 이 임시의정원에서 정부를 구성했어요. 여기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여기서. 그리고 임시헌법인 임시헌장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정부가 먼저입니까? 국회가 먼저입니까? 국회가 먼저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부가 먼저가 아니에요. 국회가 먼저예요. 국회가. 이 임시의정원이 우리나라의 뿌리라고,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임시의정원은 자신들의 뿌리를 어디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신들의 뿌리를 바로 3.1혁명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1948년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재헌국회의사당이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어느 건물입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이 뭐예요? 옛날 조선총독부 건물이잖아요. 조선총독부 건물이었어요. 이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폭파시켜 버렸죠. 그리고 광화문을 제대로 증축하고 있죠. 지금 봤더니 이 밑에 수많은 유물들가 깔려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재헌국회는 여기 옛날 조선총독부 건물에 있었고요. 그리고 6.25가 터집니다. 그래서 1950년 경남도청 무덕전으로 갑니다. 이렇게 국회가. 그때 부산하고 포항 근처만 살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54년 해방에 태평로 국회의사당이에요. 이게 태평로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국회의사당이 너무 조그마다, 제대로 만들어 보자 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게 우리 최근의 모습이죠. 이제 이걸 75년도에 지은 겁니다. 여기도 비하가 많아요. 원래는 남산에다 지으려고 그랬어요. 남산에다가 다 계획했어요. 근데 갑자기 박정희가 야, 여의도에 굉장히 넓게 아스팔트로 광장 만들어. 우리도 광장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나라는 광장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마당 문화예요. 광장은 유럽이나 그쪽 문화예요. 우리도 광장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 하고 여의도에 광장을 깔아요. 광장만 깔아도 너무 횡해. 거기가 국회죠. 그래서 남산에다 다 설계했던 게 여의도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최초의 설계도 모습은 이거예요. 이거 되게 옆으로 넓죠. 옆으로 넓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보더니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이거 딱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왜 우린 돔 없어? 야, 영국 국회의사당도 돔 있고 미국 국회의사도 돔이 있는데 우리 왜 돔 없어? 돔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축학자들이 아니, 돔은 우리 양식이 아니라 국회는 우리 나라 거니까 이거 무량수전 기둥 보고 한옥처럼 지은 거다. 그리고 넓게 지어서 미니를 넓게 포함해 그런 걸 했다. 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쳐서 돔을 지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박정희가 야, 조선총독부 중앙청 몇 층이야? 4층입니다. 높게 해. 아니, 넓게 옆에로 해. 높게 해. 높게 알았어 하고 옆으로 넓었잖아요. 여러분, 한 층 더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줘야지. 돈은 없어. 그래서 옆을 줄이고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돔까지 얹었어요. 그래서 지어진 게 우리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이런 비화가 있어요. 가슴 아프죠? 네. 그렇죠.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로봇 태권브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다시 져야 돼요. 그래서 아마 세종으로 옮기면 제대로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이 22대 국회 현재. 자, 국회의원 총 300명인 거 아시죠? 300명. 이거는 헌법에 나와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최소 200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2020년도에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에서 300명으로 합의했어요.
원래 옛날에 몇 명이었죠? 270명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300으로 늘린 거예요. 자, 그때 여론은 어땠습니까? 그쵸,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자, 그리고 현재 국회 구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몇 석? 아니요, 162석이에요. 그 다음에 제2당이 누굽니까? 예, 국민의힘 몇 석? 107석. 자, 3당이 어디입니까? 3당. 3당. 예, 맞아요. 조국혁신당이에요. 12석. 자, 4당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진보당입니다. 4석. 그리고 개혁신당 3석. 그리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1석씩 있고 무소속이 6석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원내 구성입니다. 뭐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요거를 기억하시면 지금 현실의 국회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이 들어옵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다. 300명 많다. 줄이자. 병신입니다. 많다고 얘기하는 게 병신입니다. 그게 바로 속은 거고 남 무시케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일본 정치인 먼저 피보는 게 개혁입니다. 의원 10% 감축 본격화. 한국은 일단 일본에서 국회의원을 줄인대요. 여러분, 일본 건 따라하면 무조건 안 돼요. 정치인의 일본 거 따라하면 무조건 안 돼요. 일단 일본 거는 똥 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거 보세요. 이제 김문수 국회의원 10% 줄이고 면책특권 폐지한다. 지난 대선 공약이에요. 김문수가 공약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총선 승리에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일 것. 그리고 김기현 의원수 감축 논의해야 최소 30을 줄일 수 있다. 김기현, 한동훈, 김문수의 공통점이 뭘까요?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들과 일본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으면 돼요. 걸으면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로 한번 볼게요. OECD 주요 회원국 국회의원 1인당 인구 현황입니다. 자, 간단하게 국회의원 한 명이 우리 일반 국민들 몇 명을 커버하느냐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수민아, 너 고등학교 때 너희 반에 담임선 선생님 한 명이 몇 명의 아이들을 케어했어? 19명. 좋습니다. 정영수 집사님, 학창 시절에 담임 선생님 한 명이 몇 명을 케어했습니까?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정영수 집사님 시절에 교육이 좋은 겁니까? 수민 시절에 교육이 좋은 겁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 일본 59만 명입니다. 미국은 근데 보면 안 돼요. 왜냐? 미국은 연방제예요. 미국은 주 의원도 있어요. 그거 보면 안 돼요. 근데 일본은 17만, 한국 17만으로 지금 우리가 한 반에 17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일본 다음으로 많아요. 근데 다른 나라 볼게요. 터키 14만 8천, 독일 12만, 프랑스 7만, 포르투갈 4만, 영국 4만, 덴마크 3만, 스웨덴 2만.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북유럽 복지국가, 선진국가들은 다 3만, 2만 이렇다고요. 자, 그럼 더 직설적으로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OECD 국가. 자, 보세요. 프랑스는 인구가 6,700만인데 국회의원이 900명입니다. 그래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7만이에요. 근데 영국도 의원 1인당 인구수가 4만 6천, 이탈리아 9만, 우리만 17만, 스페인 7만, 캐나다 8만, 폴란드 6만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높아요. 즉, 이 수식대로 보면 우리는 국회의원 몇 배 늘려도 됩니까? 2배 늘려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왜냐? 역대로 최초의 국회라고 우리가 쳐주는 게 옛날 그리스 시대 그 의회 같은 거잖아요, 보통. 근데 그거 말고 그 후에 로마 시대에 로마의 집정관 황제 말고 또 원로회의라는 국회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시저가 그 국회 비슷한 거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바로 원로를 늘리는 거예요. 원로회가 12명이니까 너무 권한이 세. 아니야, 100명으로 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확 약화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간단합니다. 국회의원은 2배쯤 늘려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국회의원 1인당 연간 8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4년간 32억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4년간 1인당. 그럼 국회의원 몇 명 우리나라?
300명 계산하니까 대충 약 1조입니다. 1조. 국회의원들한테 4년 동안 1조가 간다고요. 그럼 연간 한 32억 아니구나. 4년이구나. 죄송합니다. 꼬였습니다. 예, 연간 국회의원 300명한테 얼마 갈까요? 뭐 그 정도. 여러분 결코 많은 돈 아닙니다. 윤석열이 그 청와대 옮겼죠. 그거에 대충 1조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안 하면 됩니다. 그런 거나 국회의원 늘리면 돼요. 4년간 1조 들어요. 4년간 1조. 4년간 1조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4년 예산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충 700조입니다. 그리고 4년 예산이면요. 2800조. 2800조에 1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4년간. 연간 8억이야. 연봉은 8억까지는 안 되고 보좌관들 줘야 되고 뭐 관용차 줘야 되고 다 포함해서 비용. 연봉은 약 1억 조금 넘어요. 1억 1천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국회의원 늘린다고 돈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도에. 그래서 이것만 보고 병신들이 많아. 윤석열 개짓말 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예산 특권을 줄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올바른 개혁 방향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돼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주장에 똑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왜 국회의원들이랑 불만이 있으니까 뭐 일하는 게 있다고 줄여! 이러면 왠지 시원하죠. 거기에 병신들이 속는다니까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아셔야 합니다. 이거 제 생각에 이거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아픔이에요. 먼저 일석,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한 우리당을 만들었어요. 행복한 우리당. 근데 성찬 형제가 나가서 우리 당에서 나가서 국회의원이 됐어. 뭐든 됐어. 비례대표든 뭐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럼 우리 당에 이제 일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원내 정당이랍니다. 원내 정당. 여러분 우리나라 정당이 전체 몇 개라고요? 뭔 소리야. 한 30-40개 넘어요. 오늘도 생겼다 없어졌다 해요. 근데 그중에 원내에 진입한 건요 10개가 안 돼요. 원내에 진입을 하면요 국고 지원 최소 5천만 원 이상 줍니다. 1년에. 국고를 지원해줘 정당에. 그리고 후보 기호 우선순위 배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선거 나갈 때 1석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앞번호로 나가요. 기호 1번, 기호 2번이 국회 의석수 순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소속. 여러분 지방선거 같은 거 해보세요. 투표용지 엄청 길죠. 기호 17번까지 있잖아요. 그때 기호 3, 4번, 5번 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그래서 이 원내 정당이 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근데 최근에 헌재에서 비례대표 3% 소수정당 차별위원, 이게 뭔 소리냐? 우리나라에서는요 최소 비례대표로 나가면 그 정당에 투표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3%라도 들어야 원내 의석을 배분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거 안 된대요. 이제 헌재에서. 위원이래요. 그러면 이걸 내리겠죠. 2%,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상한 정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광훈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당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표를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세석. 우리 당이 국회의원에 세석이나 있어. 그러면 드디어 국회 안에 대회의실, 대변인실 등 국회 안에 시설을 우리가 할당을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국회 안에 시설들이 쫙 있는데 101호는 민주당 거, 102호는 어느 당 거 딱 있는데 드디어 우리 세석짜리도,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진보당도 대회의실과 대변인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국회 안에. 세석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거 없는 당은 그냥 국회 정문에서, 국회 분수대 앞에서, 아니 국회 입구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달라요 진짜. 예. 예. 그리고 다섯 석 이때 보면 대박이 납니다. 국고 지원금이 수억 원대로 대폭 상승합니다. 5석만 돼도. 그리고 비교섭단체 연설을 할 수 있어요. 즉
이 5석이 되면 그 정당의 대표가 국회 본회의 때 돌아가며 연설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건 다 TV 생중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5석 넘는 정당 몇 개 있습니까? 순서대로 1번 민주당, 2번 국힘, 3번 조국혁신당. 3개밖에 없어요. 예. 자, 10석이다. 이제 이때부터는 국회 안에서 우리 당끼리, 왜냐하면 법안을 발의하려면 최소 1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당끼리 한만 맞추면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 드디어. 예, 이제 국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에 최고 모든 당들의 목표 20석입니다. 20석. 교섭단체 구성 느낌표 따당. 이게 뭔 소리냐? 현재 우리나라에 교섭단체는 2개 당밖에 없어요. 민주당, 국민의힘.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정당 보조금이 1년에 한 500 나가요. 선거 없을 때, 선거 좀 더 나가요. 500 나가면 그 중에 250억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의석수로 배분해요. 50%를.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조국혁신 3당이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20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세 개 당이 되죠. 교섭단체가 250석을 3개 당에 나눠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극구조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됐다는 거는요, 간사를 파견할 수 있어요. 간사가 뭐냐? 국회에는 위원회가 일을 하죠. 뭐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있잖아요. 거기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은요 법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땅땅땅 할 수 있는데 그걸 혼자 하지 못해요. 그건 긴급사항일 때만이고, 각 당의 정확히 각 교섭단체의 간사들과 협의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교섭단체의 간사를 파견할 수 있는 게 바로 20석이에요. 그래서 20석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요 20석부터 100석까지는 권한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100석이에요. 이제 100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요. 최근에 국민의힘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하죠. 웃긴 건 자기네들이 낸 법안도 필리버스터 합니다. 이상해요. 네. 그리고 국무위원 해임 건의할 수 있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100명이면 발의만 할 수 있어요. 발의만. 자, 그 다음에 101석. 이거는 개헌 및 대통령 탄핵 저지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01석 넘기는 게 국민의힘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151석 됐다. 국회의장 선출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 독식도 가능하고 모든 법안을 통과할 수 있어요. 단 오래 걸려요. 100석까진 당이 태클 걸거든. 근데 200석 이때 정말 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필리버스도 못하니까. 뭐 개헌, 탄핵 다 가능해요. 제 마음에 안 들어 국회의원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0석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 자, 요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있는 최근 뉴스들을 해설해 드릴게요. 자, 1번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게 아까 우리나라 의석 구조라 그랬죠. 민주당 162석부터 있어요. 이게 개혁신당의 의원 명단입니다.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이게 진보당 손솔, 윤종호, 전종덕, 정혜경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뉴스에서 개혁신당 뉴스를 많이 보셨습니까? 진보당 뉴스를 많이 보셨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이거 일일이 비교해 봤습니다. 약 6배 많이 언급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개새끼라는 겁니다. 개혁신당의 특히 이준석 이 개와 천하람 개는요, 개혁신의 개예요. 예. 얘네들은요 국민을 위한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 것만 해요. 정치적인 거 누구 욕하고 누구 욕만 해대요. 근데 기레기 새끼들이 그것만 받아 써줘요. 이게 기레기 씹새끼들입니다. 얘네들을 죽여버려야 돼요.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패고 있어요. 요즘에. 예. 분명히 의석 구조상 진보당이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진보당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은 노동운동, 성평등운동 그런 거 있죠. 이런 운동에 대한 의제를 내요.
얘네들은 진보당은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자, 그리고 불평등 같은 거 해소하자, 이런 정책을 이야기해요. 그거를 언론은 씹어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 개들이 나와서 떠드는 개소리만 실어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 답답하시죠? 예, 이게 그래서 뭐라고요? 가끔은 좀 있으셔. 그래. 자, 그리고요. 국회는 의석이 깡패순이거든요. 군대는 짬이죠. 국회는 의석이에요. 근데 언론은 지금 그거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뉴스 수를 조회하니까 조국 혁신당 발 기사보다 개혁신당 발 기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개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얘네들이 언론들이 좋아할 만한 섹시한 말을 많이 해주거든. 욕하는 말, 이재명 꺼져라 이런 거, 어그로 끌어주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뉴스를 클릭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갑자기 2026년 1월 29일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제명했어요. 전 대표를. 그랬더니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지도부 사퇴 요구, 한동훈 제명은 심각한 해당이라고 막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뉴스 헤드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의원 16명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국민의힘 몇 석? 107석. 근데 친한계, 한동훈과 친한 의원이 16명이래요. 만약에 이들이 반기를 들어서 탈당해서 당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당이 몇 개예요? 몇 명이에요? 그 당은 16명이죠. 16명에서 개혁신당 3명 흡수하고 무소속 흡수하면 바로 교섭단체 돼버리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107석에서 80석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들은 필리버스터도 못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석 이상 100석 이하는 비슷비슷하다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벌벌 떠는 겁니다. 제명은 했지만 얘가 게시판에 뻘짓했으니까 한 거지. 쭈쭈쭈쭈 이러고 있는 겁니다. 16명이나 되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100석 이하로 떨어져 버려.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탄핵 저지선이 100석이거든요. 아니, 개헌 저지선이. 민주당이 쓱 와요. 얘네 친한당 와요. 야, 니네 국민의힘이랑 결이 다르잖아. 쟤네는 이상한 당이고 니네는 그래도 이상한 당에서 나온 약간 좋은 당이잖아. 우리랑 같이 개헌할래? 장관 하나 줄게. 개헌할래? 꽂아서 확 넘어가 버려. 그러면 개헌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친한계 16명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국민의힘에는 당 위기에도 자기 목 찾는 국힘, 대구, 경북 중진들 내년 지자체장 선거에 줄 섰다. 뭔 소리냐? 여러분, 국회의원이 도지사, 시장 출마하려면 국회의원이 그만둬야 되죠. 지자체 선거하려면 다,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나오려면 국회의원 그만둬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107석에서 줄어드는 거죠. 또 여기 나오면 가뜩이나 지금 어떻게 계산하면 아슬아슬한데 한동훈까지 확 나가버리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그 지도부들 지금 한동훈 보고 막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걸 이해하시면 정치권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해가 되신다고요. 좀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리고 오늘 인문학 강의를 했던 모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박은실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 주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여쭤봐도 돼요? 막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설명드려야겠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최근에 갑자기 민주당에서 합당이니 뭐니 1인 1표지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자, 이거 보세요. 초선 간담회에서 이견만 확인. 정청래 경청 모두에도 커지는 불신. 합당 중단 생각 0.01도 없더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을 한다 그래 제안했어요. 조국혁신당에게. 여러분,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합당했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열린우리당도 했고요, 비례정당이랑도 많이 했어요.
다 했어요, 합당을. 근데 갑자기 이번에 지랄지랄합니다. 왜 이럴까요? 자, 그리고요. 이제 맞아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 이제. 잘하셨어요.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이날 간담회 합당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초선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했는데 정 대표는 자꾸 전당원 투표를 붙이겠다고 언급하더라. 찬반 투표, 전당원 투표를 하면 다 찬성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응? 자, 그 얘기 할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이건 초선들이에요. 초선들, 민주당 초선들. 그리고 민주당 재선인 한준호 의원,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합당 전당원 조사하면 당론 분열. 공개 토론 뭐? 아니 전당원 조사 투표를 하면 당론이 분열된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삼선 의원 박홍근 전당원 합당 투표 강행 결코 수용 못해. 조직적 반응.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얘네들은요? 자, 그리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2석이에요, 지금. 자, 삼선 의원 만난 정청래. 당 주인은 당원, 합당 결정권 내기 없다. 맞는 소리죠. 당 주인은 누구? 당원. 이게 여러분, 우리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민주당도 어느 당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당 주인이 당원인 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이에요. 걔네들은 철저히 당원들 의견을 따라서 해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을 당원 의견으로 하자라고 처음에 주장하신 분이 돌아가신 고 이해찬 전 총리. 당원의 당으로 만들자. 그리고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하자 그랬죠. 이게 뭔 소리냐? 민주당은 대의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대의원 제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가 이상한 거 알죠? 각 주별로 할당돼 있고, 그리고 분명히 미국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내가 이겼는데 각 주별 할당 때문에 내가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미국이 워낙 커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커도 다 온라인으로 하면 되잖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전라도에 있는 사람하고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은 한 자리에 모여서 투표하기 힘드니까 대표를 뽑아서 보내서 하자. 그들을 뭐라 그러죠? 대의원. 대의원. 여러분 지금도 각종 단체 대의원들 많죠?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대의원을. 옛날엔 말이 됐어. 그 당시에는. 왜냐? 지금 저 온라인 투표를 못하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의원을 뽑는다. 한 30명이니까 한 명 나와. 이런 식이었어. 지금도 대의원들 있죠. 단체의 대의원들을 싹 없애버리면 돼요. 왜냐? 지금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투표할 수 있는데 뭐하러 대의원을 만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지난 달에 민주당의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로 하자라고 했어요. 왜냐? 지금 대의원은 대충 5,000표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 비율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 특히 경선에 나간 사람들, 나 국회의원 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잘 보여야겠어요? 당연하죠. 5,000표니까. 그런 꼴이었다고요. 그거를 처음으로 바꾸자고 한 분이 이해찬 전 총리이고, 그거를 완결한 분이 정청래 대표였는데 한 번에 실패하고 이번에 성공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정청래 핵심 공약 1인 1표제 의결. 이제 드디어 보스의 줄 안 서도 된다. 그 소리예요. 네, 대의원 같은 데 줄 안 서도 된다고요, 이제. 네, 누구나 한 표니까. 누구나 한 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1인 1표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자, 이제 지방선거잖아요. 현재까지는요, 공천할 때 우리 같은 경우 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이 밑에 사람들 다 알아서 뽑아요. 시의원, 구의원 다 뽑아요. 공천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국회의원 권한이 막강하죠. 자, 제가 싫어하는 어떤 당은요, 군수 공천을 받으려면 20억에서 50억이랍니다. 단가가 그래요. 단가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당 어느 도지사야. 근데 밑에 군이 한 20개 있어요. 지방선거 오면은 나는 몇백억 땡기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정청래 대표가 없애버린 거예요. 1인 1표제로. 이거를 국회의원이 하지 말고 누가 해라? 당원이 해라. 당원이 해라. 국회의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싫어하겠죠. 그게 이 초선, 재선, 3선 의원들이 다 반대한 이유입니다. 이들의 반대는요, 잘 보면 그래요. 다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전당원 투표가 맞긴 맞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야, 이번 장 쓸 때 나 한 번만 땡기고 한 번만 먹고 하자. 이번 한 번만 먹고 이제부터 하지 말자고 하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 출신이었던 모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게 1억 공천 뇌물 의혹으로 지금 가 있죠. 예, 양쪽 다 비슷했던 거예요. 다 국회의원이 공천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뽑아 먹었던 겁니다. 그걸 없앤 겁니다. 그걸 없앤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이니 걸린 게 가잖아. 근데 아름아름 어떻게 스킬 써가지고 다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그거 하지 말고 야 이번만 먹자고 최후의 만찬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자고 그리고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겁니다. 억울한 거지. 예.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번에 보세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높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지방선거 나갈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되게 많겠죠. 보세요. 162석이에요. 이번에 대충 10명 나간다고 칩시다. 10명 나간다고 치면요. 지방선거에 그럼 152석 되죠. 그럼 과반이 아슬아슬하죠. 이 중에 몇 명, 한 10명만 모여서 정청래 대표가 우리 이거 합시다 했는데 10명 모여서 우리는 안 합니다. 끝이에요. 통과가 안 돼. 150이 안 나오니까 통과가 안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 모든 걸 다 조국 혁신당에게 넘겼어요. 아니, 조국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어요. 조국 대표가 알아서 판단을 하셔라.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1인 1표제하고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원. 당원에게 있다고 하니까 전당원 조사하면 안 돼. 전당원 투표하면 안 돼. 전당원 합당 투표 하면 안 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얘네들이 병신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눈이 돌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요. 주권은 국민, 당권은 당원.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게 이제 됐다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래서요. 여러분 주권자로 깨어있어야 하듯 우리 촛불들고만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당원으로 뽑을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뽑을 사람을 써서 확 그냥 뽑을 사람이 없으면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뽑을 사람을 만들려고 그랬죠. 예. 여러분이 어느 당이든 들어가십시오. 제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어느 당이든 여러분 취향에 맞는 이 당은 좋은 것 같아라는 당에 들어가셔서 요즘 다 단가가 싸요. 월 1,000원만 내면 권리당원이 될 수 있어요. 월 1,000원만 내면 난 이 사람이 우리 지역 의원 도지사 됐으면 좋겠어서 투표할 수 있어요.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당이든 꼭 가입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래서 뽑을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당원 가입 운동을 시킵니다. 예, 당원 가입 운동 시켜요. 그래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내야 그게 반영이 되지.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도시 중에 최저임금제를 못 받는 도시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맞아요, 대구요. 못 받아요. 지들끼리 이상한 게 써요. 각수 쓰고 막 개작수 써요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거기는 신고를 해도 민원을 집어넣어도 각 의원들 구청장 반응을 안 해. 맨날 반응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누가 잘 보이면 돼요. 그런 대구 시민들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돼요. 민주당 욕하고 박근혜 좋다 그러고 윤석열 좋다 그러면 당선되니까. 국민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최저임금 못 받아서 막 신고를 해도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최저임금 못 받았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아무나한테나 문자 하나만 보내봐요. 아마 그 기업 가서 죽여버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대구는. 지들이 그렇게 뽑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원의 어느 당이든 저는 특정 정당을 얘기하지 않아요. 당원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바꿔가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현실 뉴스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당 구조를 모르니까 뉴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해? 막 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싸움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이 싸움이 없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의원 5,000표니까 4,000표만 해. 4,000표만. 1인 1표? 그래. 어떻게 권리당원 1인 1표 하고 대의원 5,000표니까 야, 조금만 깎자. 4,000표. 그리고 야, 공천 헌금 20억씩 받지 말고 10억만 먹어.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 조용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이해찬 전 대표께서 80년대에 만들었던 게 이제 거의 50년 만에 됐거든요. 이게 50년 동안 그렇게 적당히 했어요. 그걸 도장 꽝 찍은 게 정청래 대표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정치 싸우는 걸 보기 싫어? 그러면 망합니다. 정치는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대신? 우리가 싸우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전라도랑 경상도랑 싸우면 전쟁이에요. 내전이에요. 그러면 안 돼. 국회의원들이 싸워야 돼. 예. 정치는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심판이에요. 시끄러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치는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 당 말이 보자. 이 당 말이 맞아. 아니야, 이번에 이 당이 틀렸어. 그렇게 우리가 심판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치 싸움 속에 누가 옳고 그른지는 이런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